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또 좀 부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연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이 대한애국당이라고 조원진 의원 지난번 우리가 대선 때 새누리당에서 이제 공천을 받고 대통령 후보로 나가신 분입니다. 자, 이번 조원진 의원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당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이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하고 우리 새누리당에 입당할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본인도 없었고 우리도 생각도 안 했죠. 그냥 본인도 그런 조건도 없이 본인 스스로가 우리 태극기 민심에 힘을 보태고 싶다. 함께 하겠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미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에서 버렸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본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본인이 당원으로서 입당을 하신 거예요. 당원으로서. 당원에 입당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남재준 후보가 무소속이었는데 그분이 좀 유력 후보로 이제 뜨고 있었고 우리도 남재준 후보가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대선 후보로 나가주길 바랬었거든요.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조원진 의원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재준 후보가 결국은 계속 이제 재다가 이것저것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입당을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안 그러면 대선 때 후보를 우리가 내지 못하면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 차원에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원진 의원 대통령 당선시키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 우리가 지난 4월 17일 기자회견 했던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그때 당시 홍준표 후보가 대법원 판결을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애국 보수 진영에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로 단결했을 경우에 바로 유죄 판결 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혹시나 홍준표가 그때 반문연대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문재인을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반문연대에서 안철수까지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물밑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언론에도 이게 계속 보도가 됐었고. 그렇게 버리면 우리는 후보가 만약에 대안 후보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나중에 홍준표하고 안철수하고 만약에 야합을 해가지고 해버리면 누가 되겠습니까? 홍준표가 되겠습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 계류 중인데 결국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주고받기 식으로 해가지고 안철수가 결국 후보로 나오게 되면 지난 대선에서 결국 그리 되면은 우리가 문재인 아니면 안철수 둘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참극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안철수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경계는 안 합니다. 하지만 안철수가 있는 그게 국민의당에 박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다 알고 있잖아요. 박지원이 어떤 놈인지. 네? 그런 수계가 있는 그 둘 중에서 한 놈을 선택한다는 그걸 참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홍준표가 그렇게 야발하게 되면 우리 후보, 조원진 후보를 밀어가지고 그쪽으로 보수 진영을 결집시켜야 된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었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홍준표가 중간에 아웃됐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는 대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선거 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계신 당원분들, 네? 우리 새누리당 당원분들이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헌신적으로 다 자원봉사했지 않습니까? 정말 자원봉사를 해가면서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와가지고 조원진을 외치면서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 네? 그걸 그리고 마음껏 외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갔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조원진을 끝까지 선택을 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홍준표가 끝까지 결국은 이제 막판 가가지고는 솔직히 차라리 조원진 후보가 만약에 이제 양보를 했더라면 보수 분열은 없었을 겁니다. 보수 분열은. 저도 솔직히 그는 기대는 했었어요. 했는데 끝까지 간다고 하길래 저도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그래도 후보자의 선택이니까 어차피 그는 이번에는 진싸움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한번 끝까지 가보자 했어. 이제 저도 끝까지 갔던 건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이 끝나자마자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가 배신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당원들을 철저하게 기망을 했거든요. 철저하게. 여기 계신 분도 알죠. 누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누가 누구를. 네? 우리가 조원진 의원 대통령 후보로 나와달라고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하고 들어와달라고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요청했나요?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대선 기간 내내 우리가 정말 헌신적으로 당원들이 주인된 그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뛰어가지고 끝까지 치러냈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원진 의원이 우리 당원들을 철저히 배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이 추스리고 다시 보수가 분열되고 태극기 민심이 분열된 걸 추스리고 하나로 뭉쳐가야 되는데 네? 대한정당으로서 새누리당을
그 조직을 체계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온갖 거짓말로 당원들을 악의적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지도부에 대해서 극단적인 불신을 증폭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의 처음에는 조은진 의원도 분명히 그랬어요. 뭐 비대위나 정상위,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분당은 없다. 새누리당 끝까지 지켜나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원들을 설득해가지고 꼬셔더니만 결국은 계획된 대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창당한답니다. 오늘 창당한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네. 게다가 지금 앞서서 제가 발언한 바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미 지금 대한애국당 조은진 의원이 끌고 있는 한마디로 조은진 의원의 개인 사당화입니다. 우리가 새누리당을 창당하자 할 때 왜 특정 개인의 사당화하자고 만들었습니까? 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정광용 사무총장 그분이 지금 본인의 죄 때문에 구속되어 있나요 지금? 물론 이제 새누리당의 분열에 대한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정광용 사무총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 조직의 책임자였으니까. 네. 실질적인 조직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무총장이 이 조직을 그때 당시 그 분열을 추스르고 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3.10 항쟁으로 인해 가지고 구속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법정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당장 내일 모레 9월 1일 날 재판 1차 공판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조은진 의원도 분명히 우리 새누리당의 분명한 지도자거든요. 지도자지 않습니까? 제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 정치인인데, 네? 그 지도자가 사무총장이 공석이면은 본인이 새누리당 중심에 와가지고 책임을 지고 조직을 추스러 나가고 해 나가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네? 계획적으로 본인이 이제 제명되기를 계획적으로 던진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달구는 계룡산 산행 거기서도, 네? 엄연히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부정을 해버리고, 네? 그 비대위원장들을 공개적으로 올려가지고, 네? 전부 다 우리 다 도매금해 해버리지 않습니까? 당원들을. 그뿐만도 아니죠. 네? 지금 이제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지금 조원진 의원 쪽에 대한애국당에 가 있는 물론 순수한 외국 돈지는 많이 가 있어요. 이 진실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분들은 저한테 왜 이제 배신한 그 지도부를 따르냐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후보 냈는데 그 후보를 배신해가지고 다 타당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남재준 후보가 우리 새누리당에 안 들어오는 주된 핵심 이유가 바로 딴 게 아닙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정권을 당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본인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왜 당해주냐? 자기가 단일화도 자기가 결정해야지. 왜? 남재준 후보는 이미 무소속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 개인 비용들 많이 써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산, 집까지 이제 담보 잡혀가지고 돈을 대출받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에서 갑자기 후보 단일화고 당해달라니까 수용을 못한 거예요. 남재준 후보는 그걸 생각 못한 거죠. 대선 기간 중에 들어갈 모든 비용들을 당에서 우리가 당원들이 할 거라는 상상을 못 해본 거죠. 그래서 솔직히 지난번 대선 기간 중에 우리 새누리당에서 대선을 치른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이건 아마 전 세계 역사상 유례도 없을걸요. 네? 일체의 시본도 거의 보조금 거의 받은 것도 없잖아요. 국회의원 한 명이기 때문에 2천 얼마인가? 2, 3천 정도 이제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게 끝이고 나머지 전부 다 우리 당원들이 십시일반 그리고 전원이 다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선거를 치러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성공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남재준 후보가 그것 때문에 우리 입당하지 않고 했던 건데 조은진 의원은 당연히 당에서 모든 우리 당원이 주인이잖아요. 새누리당 당원이 주인된 정당을 만들자고 새누리당 창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비용이나 모든 일체 당에서 다 부담 다 했잖아요. 네? 당에서 부담 다 했잖아요. 선거 기간 중에 조은진 의원 계좌로 들어간 거, 홍계좌 들어간 거, 그거는 대선 선거 비용으로 쓰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당이 귀속된 게 맞죠. 그건 당연히 합법적인 거고. 그런 과정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대선 후보를 배신하고 지도부가 배신을 하고 홍준표를 지지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배신 아닙니다. 홍준표가 끝까지 완주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도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지도부하고 대화가 있었던 게 다 공개됐잖아요. 조은진 본인 스스로가 3%가 안 되면, 네? 자기가 하겠다. 물러서겠다. 사퇴하겠다. 본인이 말했잖아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분을 이제 그 제명시킨 데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강원도당위원장이지만 도당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중앙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 사무총장과 이제 후보자의 간의 그 갈등을 고를 메우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정말 다 했습니다. 근데 고작 제게 돌아온 거는 저보고 뭐 정광용 사무총장의 어떤 딸내기라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를 비하를 합니다. 네? 그런 자들이 지금 그 대한애국당의 핵심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그 대한애국당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특정 종교단체가 물론 완전히 모두를 다 장악한 건 아닐 겁니다. 한 축을 장악하고 있어요. 한 축을. 대한애국당의 한 축을 특정 종교단체가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는 명백한 사이비 종교고요. 그는 그 교주가 김일성을 수차례 만나가지고 김일성에게 엄청난 자금을 지원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보수라고요? 아닙니다. 지난번 태극기 집회 도중에도 그 단체에서 현수막 들고 나가지고 계속 참여를 했었어요. 한 중간 이후부터. 그 자기네 그 종교단체에 표식을 하면서 하길래. 그래서 저도 주시하면서 계속 지켜를 봤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충돌들이 있는 거예요. 충돌들이. 다른 분들하고. 뭐 기독교인분들하고 이제 충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어떤 뭐 사이비 종교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자유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태극기 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 얘기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으면은 그분의 자세와 행동이 틀립니다. 그럼 본인들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따를게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누군가의 지시에서 오다 보니까 자꾸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좀 기다려달라,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인 그들 조직이었습니다. 그는 조직에 의해서 동원된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대한애국당에 거의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강원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당 내도 우리 애국 동지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진짜 새누리당에 참여하고 스스로 입당을 하고 당비를 내겠다고 결심했을 때 내가 당의 주인이 되겠다.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겠다. 다 결심하고 들은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그때 초기에는 우리가 창당할 때 이제 부족해서 그냥 그런 의지 없이 그냥 입당을 받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제외하고 스스로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새누리당에 입당했던 분들 스스로 자문을 해보세요. 네? 주인의식으로 참여했으면 정말 그동안 지금 탈당해가지고 대한애국당 많이 넘어가신 분들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주인의식으로 새누리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는지. 최소한 강원도당 도당위원장으로서 제가 그 역할을 했고 그 과정들을 당원동지에 다 알려줬어요. 다 보내줬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거든. 내가 진행하는 사실들 다 공개를 해줬습니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솔직히 전혀 검증이 안 됐던 자에 의해서 저희에 대한 온갖 이제 유언비어, 거짓말들, 새빨간 거짓말들을 다 유포해가지고 그 말들이 현혹돼서 그게 진실이냐. 저하고는 직접 대화도 못합니다. 내가 사실 확인자 전화하면 전화 받지도 않아요. 그들이 당당하면 왜 제 전화를 안 받습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당원 한 명 한 명을 포섭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대한애국당으로 끌어갔는데 그런 정당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조원진 의원이 그나마 대한애국당의 정당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간다고 하면 물론 그래요. 저 좌파 진영은 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여섯 개, 최소한 대여섯 개가 이제 군소정당이 다 있어요.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하나를 뭉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애국보수진영,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우리 새누리당, 대한애국당, 그리고 두 개 정도 더 있는데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최소한 조원진 의원이 우리 태극기 민심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면은 그 대한애국당 창당의 그 중심에 있는 거짓된 그 본질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당신들이 대선 직후에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했던 온갖 거짓말들, 온갖 유머들, 온갖 이제 중상모략들 거기에 대해서 거기 당원들에게 철저하게 사죄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당신들의 창당대로 저도 지켜볼 텐데 거기서 그동안 당원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대한애국당 반드시 그는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안에 대한애국당이 들어있는 특정 종교 세력들 내치십시오. 그들이 있는 한
그들은 보수 괴멸을 위한 작전 세력들일 뿐이고, 그리고 대한애국당이 가장 그 근간에 있던 그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털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도 한 발도 못 갑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그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순수한 태극기를 달는데 순수한 애국 동지님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상처받고 좌절하고 완전히 주저앉을까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원, 거기 그쪽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들한테도 정말 제가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제 역할을 못했고 대안 역할을 못했고, 물론 이제 사무총장이 구속되는 바람에 중앙당 조직도 완전히 거의 와해 직전까지 갔다가 그나마 신도당 위원장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좀 바둥바둥 하고 있는 이런 와중입니다.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것까지 대안을 제시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한애국당 가신 동지님들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지만, 그래도 부탁드리는 거는 진짜 이번 다시는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이번 이제 지방선거만큼은 우리가 정말 전략적으로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뭐 연대를 하든 해서도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 우리는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승리를 거둬야 되고, 우리가 대한 정당이 있어야만이 자유한국당 내에 있던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나, 뭐 기득권 세력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죠. 그 이기주의 세력들, 기회주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견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아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주저앉아버리면 대한민국당은 어차피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새누리당마저 우리가 주저앉아버리면 또다시 정치권에 매번 매 선거 때마다 비난만 하다 보면 그 세월 다 보내버려요. 아무것도 바뀌는 것도 없이. 이제 우리가 정치를 바꿔보자고 우리가 정당을 만들었고 그게 참여한 거니까, 우리 새누리당 남아있는 외국 동지님들도 정말 더욱더 결속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애국당으로 진실을 모르고 넘어왔던 동지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